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암 생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는 건데요. 자, 하지만 재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완치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암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릴 텐데요. 특히나 100세 시대에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긴 여성의 암보험을 좀 자세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보험료를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보험 플랜 119 통해서 유익하고 알찬 보험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보험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언제든지 24시간 열려있는 저희 보험 플랜 119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에 0110번 무료 메시지도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이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6년 이상을 더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노후를 위해서 어떤 보험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까요? 최동원 전문가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최동원 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암보험 다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암보험이 이제 여성분들이 좀 특히나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요 강의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이거는 이제 100세 시대 이제 평균 수명하고 좀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예전에 보험들 아마 지금 갖고 계신 것들을 보면 뭐 60세 만기 또는 뭐 70세, 80세 만기 이런 상품들이 많았었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 이제 70년대만 하더라도 여성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65세까지만 이제 수명이 65세까지셨고요. 뭐 남성분들이 58세. 이것들이 이제 뭐 80년대 들면서는 여성분이 한 70세, 남성분이 61.9세, 90년대가 여성분이 75.9세, 남성분이 67.5세. 그래서 평균 수명에 따라서 보험을, 뭐 보험회사들도 상품을 만들 때 굳이 예전에 100세 보험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뭐 100세까지 사는 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 60세, 70세 보험만 만들더라도 충분히 그 안에 혹시라도 큰 병 걸렸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필요성이 없었는데, 최근 들면서는 85세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도 거의 한 80세.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간다라는 얘기는 오래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만기를 준비를 하실 때는 예전에는 뭐 한 70세, 80세만 하셔도 충분하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85세, 이게 늘어가는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뭐 90세, 100세까지도 충분히 평균적으로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지금 준비하실 때는 뭐 100세 보험으로 꼭 이제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건 이제 뭐 통계 자료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 더불어서 예전에는 이제 암 발병하시는 확률이 뭐 한 보통은 이제 뭐 40대, 50대, 뭐 60대 초반이 많았다면, 최근 들어서는 한 65세 이상 분들이 발병률이 좀 급증을 하고 있다. 이것도 뭐 통계 자료로 저희가 좀 뽑아온 건데, 보통 한 20대, 30대 분들은 뭐 암 발병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0대, 50대,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지금 한 65세 이상부터가 좀 급증이 많이 되고 있다. 이것들은 내가 평균적으로 오래 살면서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60세 이후부터 한 75세까지 이때가 암 발병률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예전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보험에서 만기가 뭐 60세나 70세 만기짜리
물론 뭐 한 80세 정도라고 하면 요 안에 들어가겠지만 60세나 70세 보험이다라고 하면 내 보험이 만기가 끝난 이후에 혹시라도 이런 암이라든가 큰 병이 걸렸다 그러면 지급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통계 자료를 한번 보시고 내가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어떤 만기를 갖고 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암 발병 순위는 이제 이쪽이 이제 남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이 이제 여성분이신데 남자분들은 이제 순위가 좀 틀립니다. 뭐 위암이라던가 폐암, 간암, 뭐 대장암 이렇게 이제 순위가 이제 1위부터 4위까지 이렇게 나눠지시는데 여성분들은 이제 1위가 유방암, 2위가 갑상선암, 3위가 위암, 대장암, 그다음에 5위가 이제 자궁경부암, 7위가 난소암. 특히나 이제 뭐 갑상선암은 뭐 남자 여자 뭐 다 발병이 되긴 하는데 특히나 여성분들은 이제 갑상선암이 좀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 유방암. 뭐 유방암은 이제 그냥 대표적인 여성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방암, 그다음에 자궁암, 그다음에 난소암. 이런 것들은 내가 성별에 따라서 내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좀 보장을 받거나 또는 요게 일반암으로 다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데 일반암에서 빠진 회사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암이 뭐 이제 통계에 따라서 이제 좀 확률적으로 높은 암들을 내가 다 보장을 좀 잘 받고 있느냐 요번 시간에 내가 갖고 계신 뭐 증권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이제 어떤 것들 위주로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이제 순위에 있었던 이제 대장 전막내암, 대장암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유방암, 생식기암, 난소암이라든가 장웅암 모두 이제 일반암으로 분류되는 회사를 찾자. 저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2006년 이전의 암보험들을 보면 빠지는 암들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암이 걸리면 뭐 1,000만 원을 주겠다, 2,000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나눠지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발병률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회사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아 이런 암들을 다 일반암이 아니라 이제 유사암 또는 이제 소외감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서 얘가 걸리면 암보험에 있어서 내가 암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을 다 드려야 되는데 1,000만 원을 주지 않고 보통 우리 회사는 뭐 10%를 드리겠습니다. 또는 뭐 20%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똑같은 암이 걸렸는데 여성분들 특히나 뭐 유방암이 걸렸는데 어떤 분들은 가입 금액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다 받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내 증권에 봤더니 나도 다 똑같이 가입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100만 원을 받습니다. 또는 200만 원. 그 이유는 내가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증권상에 이런 암들이 다 일반암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뭐 유사암이나 소외감으로 빠져 있는지. 그렇다면 거의 비슷한 돈을 내고 어떤 분들은 1,000만 원을 받고 어떤 분들은 100만 원이나 200만 원. 그러면 거의 한 10배, 5배 이렇게 차이가 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전막내암, 유방암, 생식기암이 다 일반암, 그냥 암이 걸리면 가입 금액을 다 주겠다라는 회사로 지금 이제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대부분 많은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유사암이나 소외감으로 좀 낮춰놨는데 아직까지도 일반암으로 분류되는 회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회사를 좀 꼼꼼하게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암 수술비, 뭐 암 일당, 항암 치료비보다는 진단금.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보통 뭐 진단금 또 거기에 뭐 입원비, 뭐 수술비, 항암치료비 이렇게 해서 뭐 세트로 이제 판매를 하는 회사들도 있는 반면에 요즘은 다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진단금을 1,000만 원 넣고 수술비를 300만 원, 뭐 입원비를 10만 원, 항암치료비를 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물론 암 수술비, 입원비, 항암치료비 있으시면 좋은데 내가 이제 한 달에 낼 수 있는 예산을 좀 짜보시고 그 안에 요것들을 넣느니 차라리 진단금으로 업셀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이제 암으로 수술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수술 시기를 놓쳐서 너무 말기시거나 뭐 너무 초기다라고 하면 암으로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근데 입원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암이 걸리면 뭐 못해도 뭐 한 달 이상, 2달 이상 장기적으로 입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들어서는 뭐 간단한 암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3일 입원하시는 분도 제가 봤고요. 또는 뭐 이제 7일,
일주일 이내로 입원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 최장 입원을 하셔도 한 달을 거의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원비라던가 항암 치료도 마찬가지겠죠. 항암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진단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확정으로 진단만 받으면 금액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술비라던가 입원비, 항암 치료비 이런 것들을 다 넣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또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쳤더니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다. 그럼 10,000원에 해당되는 진단금을 더 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진단받았을 때 이런 진단금을 갖고 뭐 수술비로 쓰시거나 입원비로 쓰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진단비로 좀 이제 넉넉하게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시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이제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하라. 이거는 뭐 갱신형 상품들이 무조건 나쁜 상품은 아닌데 내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비갱신형으로 지금 나이에 준비를 해서 보통 뭐 20년 납, 뭐 100세 만기, 뭐 한 50세나 뭐 한 60세에 가입을 하셨다. 그럼 20년만 내시면 이후에 보험료는 내지 않고 100세까지 쭉 보장을 받으시는데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가입을 하시게 되면 요때까지 뭐 10년이다. 10년 후에 다시 보험회사가 이제 보험료 조정을 합니다. 이 사람 뭐 나이라든가 물가상승률, 회사 손해율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보험료가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또 60세에 또 올라가야 되고 70세에 또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보험은 당장은 보험료가 좀 저렴하신데 나중에 됐을 때는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되는 거를 언제까지 내가 보장받는 기간까지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CI 보험은 피하라. 뭐 요즘은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뭐 인터넷이라든가 저희 방송 같은 걸 좀 보시게 되면 좀 알고 계시겠지만 CI 보험을 준비하실 때 나는 그냥 뭐 암보험으로 알고 있었다. 뭐 뇌 관련 질환, 심장 관련 질환 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 이런 분들이 또 오히려 많으시기 때문에 CI 보험에서 암을 보장을 안 해준다라는 건 아니고 좀 지급받기가 일반적인 암보험보다는 좀 까다롭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뭐 암이 이제 뭐 기수가 뭐 0기부터 4기까지 있다라고 하면 보통은 0기는 대부분 제외가 되고요. 뭐 1기 이상, 2기 이상, 그리고 종양 센치가 몇 센치냐, 전이가 있냐 없냐 이거를 따져보고 해당이 되면 뭐 사망보험금의 일부분 뭐 50%라든가 80%를 먼저 선지급 받는 개념이시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게 뭐 다 된다라고 해서 가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장받기는 좀 까다롭다.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뭐 땡땡 암보험, 뭐 땡땡 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암 들어가는 전용 상품 또는 뭐 건강보험에 암이 100% 다 보장이 되는 이런 상품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뭐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가입 대상은 좀 어떤 분들이 좀 되시겠느냐 좀 한번 살펴보면 1차적으로 이제 암 진단비가 좀 부족하신 분이겠죠. 뭐 진단 금액이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다라고 하면 뭐 현재 내가 뭐 경제적 상황이 어떤지 혹시라도 이게 또 뭐 가장인지 또 뭐 급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따져보시고 암보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암을 좀 업셀링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되실 것 같고요. 예전에 난 보험이 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예전에 해서 70세 만기 80세 만기 보험만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까도 저희가 평균 수명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70세 80세 보험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만기가 좀 짧게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보험은 이제 잘 유지를 해 가시고 보완적으로 한 100세 보험 100세 만기로 좀 준비를 하시게 되면 지금 뭐 70세 만기가 있다 또 뭐 80세 만기가 있다 그럼 또 100세 만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진단금은 다 이제 중복으로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70세까지는 뭐 얼마까지 세 군데서 다 받을 수 있고 80세까지는 또 100세까지 합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또 집중 보장되는 개념도 있으시기 때문에 좀 부족하신 분들은 100세 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나는 보험이 좀 부족해서 진단금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갱신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보험료 쪽으로 좀 이제 부담을 느끼시게 되면 비갱신형보다는 이제 갱신형 상품들이 아무래도 좀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이를 뭐 지금부터 한 10년 동안만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이 이제 저렴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좀 나중을 본다라고 하면 나중에 더 훨씬 더 많이 오르고 또 계속 내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제 갱신형 준비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좀 대상이 되실 것 같고요. 나는 좀 나이가 많아서 보험 가입이 좀 힘들거나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뭐 좀 준비한 플랜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마지막으로 내 보험을 이제 최근에 봤더니 전막내암, 그다음에 여성분의 유방암, 생식기암이 이제 소외감으로 아예 빠지진 않고 이제 소외감으로 빠져볼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일반암으로 내가 진단금은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발병이 되면 주는 게 아니라 가입 금액의 뭐 10%를 드리겠습니다. 또는 뭐 20%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외감으로 빠져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병률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치료도 간단하게 일반 뭐 굉장히 위험한 암보다는 좀 치료가 간단하기 때문에 뭐 내가 돈은 돈대로 내시고 보장 금액을 뭐 1,000만 원 받을 걸 100만 원 받는다. 그럼 굉장히 적은 돈을 수령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내 증권을 한번 보시고 이런 분들도 좀 대상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상품적으로는 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으신데 무해지 환급형으로 평균 이제 한 30-40% 정도 보험료가 뭐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10만 원이다라고 하면 뭐 한 6, 7만 원 정도, 암보험이 뭐 한 5만 원이다 그러면 한 3만 5천에서 4만 원 정도. 이게 좀 저렴하고요. 여성암, 이제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도 다 이제 일반암으로,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데 대장 전막내암도 이제 다 일반암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필수 부가담보 이제 최소로 가입이 가능하시고 보험 나이 이제 65세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인수가 다 가능한 상품이시고요. 비갱신형 이제 100세 만기 상품이시다. 그래서 뭐 상품적인 특징은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회사별로 좀 먼저 어떤 뭐 그 특징이 있느냐 한번 살펴본 건데 뭐 A사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암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사망 경계가 뭐 2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이렇게 뭐 필수로 꼭 붙어야 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암도 뭐 최대 2천만 원까지, 질병 사망도 넣으셔야 되고 이런 이제 사망보험금이 넣다 보니까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뭐 B사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은 좀 낮지만 뭐 암보험도 뭐 1,000만 원까지만 인수를 해주고 뭐 60세 이상은 또 가입 불가. 뭐 이런 B사도 있고요. 뭐 C사 같은 경우에는 사망 연계는 굉장히 낮아요. 3,000만 원. 그다음에 최대 3,000만 원. 이제 진단금도 좋은데 질병 사망도 필요 없고. 이제 문제는 이제 갱신형, 비갱신형. 요 A, B는 뭐 이제 비갱신형이 가능하신데 C사는 갱신형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회사마다 뭐 특징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요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가입을 하실 때는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저희가 뭐 보험이 지금 기존적으로 암보험은 다 있다라는 가정하에 한 2,000만 원 정도 이제 업셀링을 하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년당 100세 뭐 1급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모든 암 진단금 이제 2,000만 원 들어가시고 이제 상해 사망은 20년 만기로 4,000만 원. 여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해당되는 보험료가 한 1,000원 내외. 그래서 뭐 부가적으로 이제 의무가 이제 요걸 좀 빼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필수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보험료 한 1,000원 정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연령적으로 이제 40세, 50세 여성분이 이제 2만 원 가능하시고 60세가 21,000원, 65세가 22,000원.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로 비갱신형으로 해서 뭐 여성암 다 포함되는 걸로 해서 한 2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보험은 이제 여성 전용 상품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남성분들도 이제 가능하신데, 40세 남성분이 25,000원, 50세 남성분이 32,000원, 60세가 41,000원, 65세가 46,000원. 그래서 한 2만 원대에서 3만 원, 4만 원대로 해서 남성분들도 준비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보험은 이제 비갱신형으로 이제 20년나 100세 만기 가입 조건이시고, 무해지 보험으로 보험료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품이고요. 나는 진단금 2,000만 원은 좀 적은 것 같다. 그러면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시고 일반암 기준으로. 요거는 좀 나이대에 따라서 5,000만 원까지 안 되고 뭐 4,000이나 3,000만 원까지 이렇게 인수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부가적으로 뭐 암뿐만 아니라 뇌졸중, 심근경색, 수술비, 뭐 입원비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나 꼭 암이 아니라 뭐 뇌 관련 질환, 심장 관련 질환 이런 것도 좀 업셀링, 100세까지 업셀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내 보험을 증권을 한번 싹 보시고 좀 어떤 분들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게 좀 궁금하시거나 또는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저희 쪽으로 저희 뭐 방송 전화라든가 문자를 주시면 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원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100세 시대에 이제는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특히나 평균 수명이 더 긴 여성분들의 경우 더욱더 보험의 든든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에게 특화된 암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렸는데요. 100세 만기인데다가 무해지 보험으로 30-40% 정도 저렴하게 준비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거나 보험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저희 보험플랜 129로 연락 주시면 잠시 후에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험료를 다이어트하는 방법인데요. 매달 부담스러운 보험료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오늘 조병욱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슈 체크 시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정말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대체 어떤 건가요? 일단은 먼저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우리나라에서는 5개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개면은 그래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먼저 첫 번째는요. 만기환급금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예. 보험은 보험의 특대로 다 받으면서 만기 시에 여태까지 냈던 돈을 돌려주겠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만기환급금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남녀노소 불구하고 만기환급금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 첫 번째 이유는 요즘 보험 상품들은 모두 다 이제 100세 만기, 뭐 심지어 110세 만기까지도 이제 출시가 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 만기환급금은 만기 때 돌려주는 건데 100세 만기에 만기환급금은 100살 때 돈을 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보면은 예전의 짜장면 값이랑 옛날의 짜장면 값이랑 지금의 짜장면 값이랑 다르듯이 이거는 뭐 물가는 계속 상승할 거고 그리고 화폐의 값어치는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좀 크게 의미가 없는 금액이다. 같은 돈을 돌려받으면 오히려 손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그 만기환급금을 구성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기환급금 구성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만기환급금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알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려서 조금 뻥튀기다. 이런 표현들을 좀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험 설계사는 3만 원짜리 보험을요. 5만 원에도 판매할 수 있고 10만 원에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원래는 3만 원짜리 혜택을 받을 수 있던 보험료였는데 뭐 5만 원으로 이제 뻥튀기가 들어가서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된다 네. 가정했을 때 2만 원이라는 기회 비용이 남잖아요. 그쵸. 근데 이 비용을 적립보험료라고 불립니다. 이 적립보험료를 나중에 모아서 이 소량의 이자까지 붙여서 이제 만기에 돌려준다. 이게 바로 만기환급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3만 원짜리만 가입하면 됐을 텐데 굳이 2만 원을 더 내서
100세 혹은 110세인 만기 때 돈을 돌려받는다.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반드시 만기 환급금은 없어야 된다. 요건 먼저 좀 키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험료를 다이어트하는 방법 총 5가지로 정리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로 만기 환급금을 피해라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기 환급금이 있는지 내 증권 안에 이 만기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애초에 보험이 없으셔서 이제 새로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만기 환급 평이다 이런 것들을 좀 피하셔야 된다. 예. 먼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내 보험이 지금 만기 환급금이 있나 혹은 지금 뻥튀기가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제가 팁을 좀 준비했는데 네. 보험료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 주변 뭐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이랑 얘기를 간혹 하잖아요. 우리 보험료 얼마 정도 낼까요?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 네. 보면은 누구는 15,000원, 3만원, 5만원, 뭐 10만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금액들 뭐 5만원, 15,000원 이런 금액들은 너무 인위적으로 딱딱 떨어지지 않나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엄청난 수학적 근거로 이제 통계를 해서 이제 보험료가 산출이 되는 거다 보니까 보험료는요, 누군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병옥 씨, 혹시 보험료 얼마 정도 내고 계세요? 그럼, 저는 87,417원. 이렇게 1원 단위로 떨어져야 예. 되는 게 맞는 건데, 뭐 15,000원이다, 2만원이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보험료들은 반드시 좀 뻥튀기가 들어가져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훨씬 더 그나마 보험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지금 보험료, 내가 가진 보험료를 좀 확인하고 계실 것 같은데 깔끔하게 떨어진다면 좀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만기 환급금을 피하는 방법 이외에도 자,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다른 팁들 뭐 4가지 남지 않았나요? 알려주시죠. 일단은 첫 번째로 되게 간단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장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예로 들어서 병욱 씨 저는 뭐 사망금은 필요 없습니다. 사망금을 빼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암진단금은 저는 집안에 가족력은 없어서 뭐 3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만 가져갈게요. 이렇게 보장을 줄이는 예. 방법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납입 기간을 늘리는 거죠. 네. 뭐 20년나 100세 만기였다면 뭐 할부를 저희가 길게 하는 것처럼 30년나 100세 만기 이렇게 납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비갱신이 아무리 좋다고 한다지만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셔서 이제 갱신형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만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100세까지가 아니라 저는 뭐 80세까지만 저는 70세, 90세까지만 혜택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만기를 줄이는 방법. 만기 환급금을 제외하는 그 만기 환급금이 없는 적립보험료를 피하는 방법 외에도 이렇게 네. 4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장을 줄이거나 납입 기간을 늘리거나 혹은 갱신형으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만기를 줄이는 방법까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4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뭐 나이도 다를 것이고 성별도 다를 텐데 연령대나 성별에 따라서 좀 보험을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보험료 절감의 팁도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제가 그 만기 환급금 제하고 이게 4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뭐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옷 스타일도 틀리고 입맛도 다 틀리듯이 그렇죠. 예. 요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4가지를 가지고 기준을 잡으셔서 하면 되는데 예로 들어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만약에 뭐 65세 어머님께서 보험을 준비하신다고 하세요. 예.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으신 편이잖아요. 저한테 물어봐요. 병욱 씨 보험료 좀 내주세요. 네 어머니 비갱신을 했더니 한 30만 원 정도 나오십니다. 이렇게 네. 했을 때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신다면 이거 유지를 못할 계약이라면 차라리 체결을 안 하는 일만 못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는 보험료를 낮출 수밖에 없는데 이 4가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보장을 좀 줄이는 방법을 이용하자 권해드릴 수 있는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65세시다 보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보험이세요. 보장을 넓게 가져가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보장을 예. 좀 줄이고 싶진 않으세요. 그러면 어머님 납입 기간을 늘려가는 건 어떠세요? 30년 납으로? 그럼 어머님 말씀하시죠. 뭐 95세까지 어떻게 납입을 하냐? 이렇다면은 상대적으로 그럼 어머님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갱신형을 조금 섞어보시자. 예. 이렇게 권할 수도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나 네. 우리 애기 보험들 있잖아요. 우리 애기 보험들은 갱신형은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부담스러운 그렇죠. 보험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만약에 뭐 1살짜리가 아기가 준비를 한다면 평생 동안 33번, 33번 이제 갱신을 하다 보니까 네. 나중에 정말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갱신형을 추천드리진 않고요. 차라리 보장을 조금 줄이거나 혹은 납입 기간을 더 늘려서 이렇게 가는 방안으로 사람마다 스타일에 따라서 이 4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좀 보험료를 낮추시면 될 것 같다고 봅니다.
네, 연령이 너무 많으실 때에는 오히려 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도 있고요. 젊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갱신형을 피하는 등 자신에게 맞는 보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 밖에 또 전해주실 좋은 정보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요. 일단은 보험을 준비할 때 보험료 줄이는 것도 좋지만 그중에서 아까 제가 보장 혜택을 좀 줄인다 이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좀 꼭 줄였으면 하는 것들도 저는 생각하는 게 있어가지고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요. 그리고로 준비하지 마시고요. 또한이 가능한 이제 보험의 상품으로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암 입원 일당이라는 특약이 있고 암 진단금이라는 특약이 있잖아요. 암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 직접적인 치료로 입원을 하는데 4일이 초과하는 순간부터 10만 원씩 주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잘 안 지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반면에 암 진단금 같은 경우는 암으로 진단만 받으면 사망하던 생존하던 입원 치료하던 통원 치료나 수술하던 항암 치료 전혀 상관없이 진단만 받으면 해결이 됩니다. 이것처럼 뭐 해야지 지급한다 이런 보험들보다는 뭐뭐 해도 보상이 되고 뭐뭐 해도 보상이 된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기존에 갖고 있던 증권들도 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오늘은 조병욱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보험은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든든한 보장만큼이나 부담스럽지 않은 보험료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실 텐데요. 오늘은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보험료를 현명하게 줄일 수 있는 팁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궁금증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래 하단에 문자와 전화 두 가지 전화번호가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 훌륭한 전문가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전화와 문자를 통한 보험 상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보험플랜 119 연락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기존에 아는 지인분에게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네. 그 상품 내용을 제가 잘 알지 못해서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인분께 2건의 보험을 모두 준비를 하신 건가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지금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이시고요. 지금 네. 아프시거나 약 드시거나 뭐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자, 좀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2건의 증권 중에 좀 걱정이 되시는 증권이 따로 있으실까요? 제가 한 개 보험료가 한 20만 원 돈 나가고 있는데, 예. 이게 좀 가격 대비에 굉장히 준비가 된 건지 싶어서 연락 한번 드렸거든요. 네, 저희가 살펴보니까 CI 보험이던데 가입 당시에 네. CI 보험의 특징을 좀 알고 가입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이 CI 보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동원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저에게 2건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하나생명 CI 종신보험을 20년 납으로 2013년도에 준비해 주셨고요. 메리츠화재에서 알파플러스 보험을 역시나 같은 연도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총 보험료는 24만 4천 원 납입하고 계시네요. 문의사항을 살펴볼게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증권을 지인에게 준비했는데 특히나 20만 원가량 납입되는 CI 종신보험이 좀 잘 가입한 건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최동원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제 그 증권 보내주신 거 저희가 잘 한번 살펴봤고요. 예. 2013년도에 이제 하나생명 CI 종신보험 한 개 하고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 아마 이제 생명보험 종신보험 CI 종신하고 실비아 이렇게 2개를 나눠서 가입을 예. 진행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메리츠화재 상품의 이제 실비보험에 요거는 굉장히 이제 보장이 잘 돼 계세요. 뭐 실비 있고 거기에 뭐 골절 진단금, 뭐 배상 책임해서 요건 4만 원이시면 뭐 굉장히 지금보다 실비가 좋을 때 가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잘 가입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하나생명 CI 종신보험 이거 아마도 그때 이제 뭐 아시는 분한테 이제 가입을 하셨으면 뭐 이거 뭐 사망보험금도 되고 뭐 암도 되고 뭐 내 심장 뭐 수술비 입원비 뭐 전체적으로 다 된다라고 아마 듣고 아마 사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들은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은 아시는 분들은 다 하시게 되면 뭐 꼼꼼하게 뭐 항목별로 이렇게 뭐 살펴보시기보다는 좀 이제 믿고 맡기시는 경향이 좀 많이 있으신데 예. 요것들이 이제 그 CI 종신보험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주계약은 5천만 원 설정이 되어 계시는데 내가 예.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5천만 원 받으시는 거고요. 또는 예. 뭐 암이라던가 뭐 내 심장 혹시 큰 병이 걸렸다라고 하면 이 보험금에서 이제 80% 그러니까 5천만 원에 80%면 4천만 원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사망보험금 대신으로. 예, 예. 그런데 이게 뭐 아마 뭐 인터넷이라던가 방송 같은 거 좀 많이 보셨으면 그냥 뭐 이제 제일 큰 병이 이제 암이잖아요. 암. 그 암이라는 예. 병이 혹시라도 발병이 되면 이 보험을 100%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CI 종신보험이 약관에 보면 암을 안 드리는 건 아닌데 암이 요즘 이제 조기 발견이라든가 이제 암이 기수가 있거든요. 연기부터 사기까지 기수가 있으신데 뭐 연기라든가 초기에는 잘 지급해주지 않아요. 뭐 2기, 3기 이렇게 말기 넘어가시면 그건 대부분 지급을 해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이 혹시 뭐 사망보험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가입을 하신 건가요? 이 보험이? 아니요, 그런 거는 전혀 안.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보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급받기도 좀 까다롭게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또 입원비, 수술비 특약, 뭐 의료보장 특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시면 증권상 이제 갱신형, 가로 열고 전기납, 갱신형 이런 항목들이 있으세요. 예, 예. 이게 이제 주계약은 이제 20년만 내면 뭐 종신토록 지급을 받으시는데 특약들이 지금 이제 2013년도에 가입하셨으면 뭐 2016년 또 내년에 또 갱신이 되셨을 텐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3년 전, 2년 전이시면 이제 30대 후반에 아마 갱신을 하셨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는 인상이 안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 이제 뭐 꼼꼼하게 보시지 않고 이제 뭐 매달 자동이체로 좀 출금이 되시다 보니까 이 그렇죠. 보험료를 크게 신경을 안 쓰셨을 것 같은데 이것들이 지금 나중에 이제 인상이 되거나 이랬을 때 지금보다는 나중에 이제 40대보다는 50대, 60대에 갱신이 됐을 때 그 폭이 굉장히 커지시거든요. 네, 네. 네. 그러시기 때문에 이 보험은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보험 상품 자체 그러니까 회사 보험회사에서 나쁜 상품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제품을 만들 때 뭐 이제 다양한 상품들을 만드는데 이게 시청자님하고 맞냐 안 맞냐 나하고 맞냐 안 맞냐 이거를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메리츠하즈 알파 플러스 실비는 굉장히 좀 적정한 상품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이 하나생명 CI 종신은 고객님하고는 좀 맞지 않는 상품 같아요. 예, 예, 그러시기 때문에 이 보험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요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뭐 이제 암이라던가 뇌 심장 뭐 수술비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좀 손해보험사의 알뜰 통합보험이 좀 많이 출시가 되어 있거든요. 뭐 암도 이제 보장범위 다 넓은 거, 뭐 남성분들 전립선암이라든가 대장 전망대암 다 일반암으로 들어가는 거. 요것들을 뭐 한 5천만 원 정도 넉넉하게 준비하시고 뭐 뇌혈관 허혈성,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거기에 뭐 상해질병 수술비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한 8만 원대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내고 계신 거에서 20만 원이라는 돈에서 이걸 지출하지 않고 정리를 하고 한 8만 원 정도로 진단금 실비가 잘 돼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비 있고 3대 진단금 있으면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필요한 뭐 병원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시게 되면 내가 보험료도 낮추고 훨씬 더 좋은 보장으로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제 리모델링 하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뭐 사망보험금이 꼭 좀 필요하시거나 이러신가요? 아, 필요성은 느끼고는 있습니다. 혹시 그럼 지금 자녀분이 계시거나 결혼하셔서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실 때는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손해보험사도 사망보험금이 있지만 일반 사망, 뭐 질병이라던가 뭐 재해 뭐 돌연사 이런 걸 다 보장해드리는 폭넓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생명보험사 사망이신데 그게 일반 사망이시거든요. 일반. 그러면 일반 사망을 준비하실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으신데 첫 번째는 종신보험, 두 번째는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게 대부분 보시면 물론 뭐 사망 내가 언젠간 한번 죽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받으면 좋다. 그럼 이제 종신보험, 뭐 알뜰 종신보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가시거나 또는 보험료를 뭐 그때까지 비싸게 내지 말고 대부분 사망보험금이 뭐 자녀분이 컸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한다. 이러면 사망보험금의 의미가 크게는 없거든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내 장제비 정도 준비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정기보험으로 뭐 한 60세나 65세 정도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 준비하신다 그러면 뭐 한 3, 4만 원, 좀 비싸면 5만 원. 그러면 그 안에서 보험료 안에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시거든요. 아, 예. 예, 그러시기 때문에 지금 내시는 보험료를 갖고 뭐 손보사 통합 알뜰보험, 거기 이제 정기보험 이렇게 준비하시면 이제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시청자님. 네네. 예, 좀 도움이 되셨죠? 네네네. 네, 가지고 계신 메리츠 화재의 보험은 실비가 너무 좋아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우려하셨던 CI 종신보험은 뭐 역시나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부담스러운 보험료에 대해서 보장의 폭이 좀 좁다고 합니다. 보장을 받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알뜰보험으로 좀 준비해 드렸고요. 사망보험금 생각하신다면 정기보험으로 추천드렸거든요. 네네. 예, 참고하셔서 현명한 보험 관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궁금증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분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보험에 대한 네. 궁금증 있으신가요? 예. 저희 아들이 30살인데요. 아들 예. 보험을 이제 제가 들어주고, 3개 정도 들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 아들이 취직을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들고 있나, 이제 잘 판단을 해가지고 잘 설명을 듣고, 이제 좋은 거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전화드렸거든요. 네, 전화 제가 잘 이제- 주셨습니다. 아드님이 네, 참 든든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아드님 뭐 건강하시겠지만 혹시 우려되는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예. 자, 어머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리모델링 연락을 주시게 된 계기가 아드님이 예. 이제 취직을 하셔서 좀 확인을 받아보고 싶으신 거죠? 그쵸. 예, 돈을 이제 버니까는 이제 네, 그동안에 내주던 걸 알겠습니다. 갖다가 아들 보고 내라고 해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드렸거든요.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30세 남성의 보험입니다. 현대해상의 퍼펙트 통합보험, 그리고 라이나생명의 코카나 플러스 의료보험을 80세 만기 5년 갱신으로 준비해 놓으셨고요. KB손해보험에서는 레지카 운전자 보험을 역시나 80세 만기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총 보험료는 14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네요. 자, 문의사항을 살펴볼게요. 자, 30살의 아들이 이제 취직을 하게 돼서 보험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 전에 보험이 잘 준비되어 있는 건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조병욱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아드님한테 좀 물려드려야 되니까 속은 좀 후련하실 텐데 네. 일단은 첫 번째로 그 현대해상 퍼펙트 통합보험 있으시잖아요. 하나씩 좀 짚어드릴 텐데 일단은 네네. 현대해상 거는 너무나도 잘 가입하셨고 이 가입 연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의료실비가 들어가져 있는 보험은. 근데 네. 2009년도에 가입하셨어요. 네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의료실비가 제가 증권도 같이 봤지만 100% 보상이 가능한 의료실비세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판매가 되지 않거든요. 옛날 의료실비가 그래서 무조건 꼭 좋기 때문에 반드시 네. 요거는 잘 유지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을 정도로 너무나도 잘 가입하셨고 저도 이것보다 조금 더 후에 의료실비를 갖고 있는데 저도 꼭 갖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잘 되어 있고 여기에 그리고 뭐 보면은 암진단금이랑 뇌졸중이랑 심근경색 또 2천만 원씩 있고 뭐 배상 책임도 있으시고 제가 봤을 때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준비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볼 것도 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 요거는 잘 가져가셨다. 이렇게 가져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남은 것들 이제 남은 라이나생명이랑 KB손해보험에 좀 보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먼저 라이나생명 거 볼게요. 시청자님 암, 뇌졸중, 심근경색 이게 실비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3대 질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 라이나 거 보시면 보험료 27,000원. 보험료는 너무 저렴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5년마다 보험료가 변동이 되실 거거든요. 아, 맞아. 갱신이라고 써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14년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계속 이제 27,000원을 내셨는데 2019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2019년도에는 보험료가 뭐 배 이상으로 오른다. 이제 저는 그렇게 좀 가정을 해봐요. 근데 네. 지금 당장은 뭐 크게 안 오를지더라도 지금은 사실 30세, 뭐 30세이니까 30세나 뭐 25세나 암에 발병될 확률은 뭐 도찐개찐이었어요. 독인 개긴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발병률도 높아질 거고 나이도 정말 이제 젊은 나이는 아니다. 이렇게 할 때이니까 보험료 정말 많이 오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갱신형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지금 자녀분 아드님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좀 가져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문제점은 갱신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라인하 거에 뇌출혈 이렇게 되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뇌출혈 말고 뇌경색증까지 보상이 가능한 뇌졸중으로 좀 준비를 하셨어야 됐고 지금 아직 뭐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나이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뇌졸중보다도 더 보상하는 범위가 높은 뇌혈관 질환이라고 있어요. 이걸로 변경도 가능한 나이시거든요. 예. 아, 네. 그래서 이거 뇌출혈은 뇌경색증이 보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 말고 뇌졸중 그 이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근데 요거는 좀 아쉽게도 갱신형이고 뇌출혈이다. 요거 좀 제가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 같고요. 마지막 KB 손해보험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보험 보시면 작년도에 가입을 하신 운전자 보험이시거든요. 네. 아무래도 자녀분께서 이제 운전을 시작하다 보니까 운전자를 추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운전자 보험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은 내 몸 다쳤을 때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해자가 됐을 때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혹은 11대 중과실 사고 났을 때 형사합의 지원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이런 것들을 보상을 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해야 되거든요. 근데 운전자 보험 5만 원 너무 비싸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만기 환급형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아까 맞으시죠, 시청자님?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만기 환급형인데 제가 아까 이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기 환급형 선택하시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운전자 보험 5만 원이 아니라 뭐 한 번에 짤 때 같이 짜시면 이제 5천 원 정도도 준비가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전체적인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현대해상 거는 잘 유지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나 생명이랑 우리 KB 손해보험 운전자 보험 요거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준비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보험이 있네요.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뭐 제가 봤을 때 뭐 손해보험사에 대략적으로 좀 금액을 한번 짜보면 암진단금 2천만 원, 뇌출혈 아니고 뇌졸중 2천만 원, 심근경색 2천만 원, 그리고 운전자 보험까지 같이 넣게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 6만 원 안팎이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기존의 보험에서보다 보험료도 뭐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절감이 되실 것 같고요. 아까 뇌출혈이었던 부분도 뇌졸중으로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갱신형이었던 부분들이 비갱신형으로 바뀌니까 저라면 이렇게 안 바꿀 이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지금 아드님 나이도 젊으실 거고 그리고 건강사항이 특이사항도 없으실 테니까 아드님 물려드릴 때 이제 보험료를 이렇게 물려드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오늘 전화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예, 일단은 현대해상 보험은 실비 좋으니까 가져가시고요. 라이나 생명은 좀 갱신이고 좀 보장 범위도 좁다고 합니다. 정리 의견 주셨고 운전자 보험도 너무 비싸니까 통합보험으로 비갱신형으로 저렴하게 준비해 드렸거든요. 네. 네, 잘 리모델링 하셔서 아들이랑 상의해서 잘 들어볼게요. 네. 네,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궁금증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시청자까지 만나봤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문자로도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뒷번호 1554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저는 55세 남성입니다. 고혈압이 있는데 알뜰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 가능할까요? 최동원 전문가님. 우선은 이제 뭐 모든 보험이 특약들이 가입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제 심사를 한번 올려볼 수 있는데 뭐 불가능하진 않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혈압약 드시는 경우에는 보통 좀 저렴하게 가입이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뭐 일부 회사에서는 뭐 뇌 관련 질환, 심장 관련 질환도 뭐 혈압약 드시는 뭐 기록지라던가 소견서가 갖고 오면 요걸 갖고 그냥 일반 인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할증 보험료를 그러니까 알뜰보험이 좀 보험료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 좀 할증을 붙여서 인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뭐 방송 같은 거 많이 보시고 알뜰보험이 좀 저렴하다.
라고 해서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혈압 있고 당뇨 여러 가지가 있으시면 좀 힘든데 그냥 혈압약만 먹고 계시고 혈압 조절 잘 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유병자 보험으로 하지 마시고요. 유병자 보험 하시면 너무 비싸시기 때문에 일단은 심사 의뢰하셔서 뭐 담보별로 넣어보시고, 뭐 알뜰한 걸로 좀 인수되는 거는 저렴하게 가시고, 뭐 안 되는 것들은 뭐 유병자 보험이나 일반 건강보험 이렇게 좀 섞어서 조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래서 가능하시지만 뭐 서류 같은 걸 좀 준비를 해주시면 심사 올려보고 결과 나오는 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암보험은 저렴하게 준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일단 심사 받아보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보험에 대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지역번호 02-3253-2662번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